안녕하십니까. 11월 2일 월요일 아침 11시를 넘기는 시간입니다. 지난 주말 10월의 마지막 밤을 우리가 넘겼습니다. 가수 이용의 잊혀진 계절, 저는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그것을 반복적으로 이용 씨와 다른 가수가 부른 것을 들으면서 단풍 현장에는 가보지 못하고 가을의 정취에 흠뻑 빠졌습니다. 사람이 산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실수도 있고 실패도 있고 그런 가운데서 좋은 일도 많이 하고 그래야 될 거 아닌가 하는 이런 감상에 젖은 주말을 보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저와 비슷한 감상을 가졌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11월 첫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역사에서 교훈을 찾지 못하면 같은 역사상의 잘못을 반복하게 된다. 역사상의 지나간 일을 현재의 거울로 비춰봐야 된다. 그래서 역사상 잘한 것은 지금도 잘 되고 있는가? 역사상 실패한 경험과 사실에 대해서는 지금도 그 비슷한 일을 반복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것을 정치 지도자들은 깨닫고 귀감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제가 새삼스럽게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자유당 말기가 어떤 과정을 거쳐서 패망했는가 하는 것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 임기가 내후년 대통령 선거 공보 시점을 기준으로 하면 약 1년 3개월 남짓 남았습니다. 자유당 말기에 3.15 부정선거 이전에 약 1년 3개월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1958년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 때 태평로 국회의사당에서 국가보안법을 통과시키는데 그 국가보안법은 대통령 선거를 3.15 선거를 앞두고 야당과 언론에 족쇄를 가하는 그러한 독소조항을 넣은 보안법이기 때문에 당시 민주당 야당이 여러 날을 국회 본회의장에서 농성정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크리스마스 이브 날 난데없이 국회 경위가 한 20-30명밖에 되지 않는데 200명이 넘는 경위복을 입은, 나중에 판명된 것은 전국에서 무술 경위를 당시 부천 경찰학교에 소집해가지고 훈련을 시켜서 임시로 국회 경위로 임시직으로 발령해가지고 경위 복장을 시켜서 그날 밤에 국회 본회의장에 투입해서 40여 명의 야당 의원들을 끌어내는데 그 과정에서 마포 출신 김상돈 의원 그 직후에 서울시장에도 당선된 분이죠. 장파열을 일으키고 부상자가 속출하는 이런 아주 무시무시한 폭력 사태 끝에 자유당 단독으로 국가보안법을 통과시켰습니다. 그 무렵에는 수도권에서 발행되는 신문 중에 동아일보와 경향신문이 가장 강력한 자유당 비판 신문이었고 지방에서는 매일신문, 대구 매일신문, 부산의 국제신문, 광주신문 등이 지방에서는 자유당 정권에 대해서 아주 비판의 예봉을 칼날을 세웠는데 경향신문을 그 무렵에 폐간해버렸어요. 폐간의 근거가 되는 법은 세상에 군정시대에 만든 군정법령, 그러니까 군정장관이 내린 명령, 그거를 박물관에서 끄집어내갖고 경향신문을 폐간시켜버렸어요. 그 무렵에 대구 매일신문은 자유당을 지지하는 폭력배들이 백주의 매일신문사에 들어가가지고 윤정기의 모래를 뿌려버렸어요. 신문 발행을 일시 여러 날 중단을 시켜버렸어요. 그러자 경남경찰국의 사찰과장, 요즘으로 말하면 정보과장이죠. 기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는 거니까 왜 범인을 잡지 않느냐 하니까 그에 대한 대답이 백주의 테러는 테러가 아니다. 그걸 아마 인터넷에 들어가보면 그 유명한 어록으로 남아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유당 정권은 아주 기고만장했어요. 그 무렵부터 최영규 내무장관이 부정선거의 로드맵을 만들어가지고 시장 군수에 대해서 사표를 받아가지고 부정선거의 지령을 이제 내리고 그러고
국회에서는 야당이 끌려 나오고 그렇게 됐으니까 그다음부터 예산안이고 뭐고 나도 일사천리로 야당이 완전히 자갈에 물려버렸어요. 자유당에 비주류가 없었는 감이 있었지요. 그 직전 부의장을 지냈던 조경규 의원을 비롯해 비주류가 있었는데 목소리를 전혀 내지 못했어요. 완전히 입이 봉쇄당하고 말았습니다. 야당을 몰아붙이고 국회 안에서 걸리는 게 없고 마음대로 뭐든지 했기 때문에 그 무렵에 사회적으로 또 주목을 끌었던 것이 박인수 사건입니다. 박인수라는 젊은이가 수십 명의 부녀자들을 농락한 혼인기자 간음죄, 이를테면 성추행 사건으로 구속됐는데 박인수 사건을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할까? 이 자유당식 연애다. 박인수가 자유당식으로 했다. 마음대로 여자를 농락했다. 이런 아주 희화화된 상태가 자유당 말기 3.15 부정선거를 앞둔 1년 3개월 앞둔 시점에 있어서 자유당의 이런 폭주, 민심 위반 행위, 겁없이 폭주하는 이런 현상이었습니다. 제가 이쯤 얘기하면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연상 효과가 생길 것입니다. 문민시대 이래에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대통령 때까지 지금 문재인 대통령 같은 임기 4년 차에 반드시 레임덕이 생겼어요. 김영삼, 김대중도 친인척 자녀들의 일로, 노무현 대통령도 친인척 형제의 일로, 이명박 대통령도 친인척 형제의 일로, 박근혜 대통령은 뭐 당해당해 버렸으니까.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의 경우에도 지난 봄부터 사법처리 대상이 아주 떠올랐지요. 대표적으로 울산시장 부정선거 게이트인데 물론 박찬종의 입장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동조하는 분들도 상당수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그 꼭지점에 문재인 대통령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과거 대통령들처럼 이것이 제대로 수사가 됐다고 한다면 지금쯤은 레임덕이 털밑이 와 있어요. 아주 이 정권은 어떤 의미로 갈피를 못 잡고 뒤뚱거리고 허통될 것입니다. 그리고 라임 옵티머스 사건 같은 거. 그런데 이게 어찌 되느냐? 이걸 완전히 묻어버렸어요. 추미애라고 하는 아주 별난 장관, 후일 역사에 추미애 장관은 아주 특별하게 기록이 될 것입니다. 그가 생각한 대로 좋게 기록이 될지 아주 나쁘게 기록이 될지 그건 두고 볼 일입니다만 좋게 기록될 일은 저는 절대 없으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완전히 덮어버렸어. 검찰 직제 개혁 그리고 그 수사에 관여한 검사들 전부 흩어버리고 총지휘관의 윤석열 총장까지 아주 위리안치 이렇게 가둬버려가 사법 처리와 관련돼서 김영삼 대통령 이래에 이명박 대통령까지 그로 인해서 온 레임덕을 이걸 완전히 막아가지고 소뚜껑으로 자라목 잡듯이 떡 잡아놔 버렸어요. 그게 조용해졌지요. 그 부분에. 그리고 광화문 광장을 점령한 겁니다. 코로나 때문에 이게 어떻게 보면 아주 절묘한 행운이라고도 생각되는데 자 그걸 빌미로 해가지고 1인 시위도 못하게끔 완전히 막아놔버렸어요. 만일 코로나가 아니고 광화문이 열려 있었다고 한다면 아마 지금쯤 사태는 달라졌을 생각합니다. 작년에 100만 명이 모였는데 그 이상의 것이 이미 모여가지고 아무리 울산시장 사건 등을 덮었다 하더라도 그 깔려있는 민심은 그 소뚜껑을 뚫고 분출했을 것이다. 근데 이것도 어떻게 행운인지 코로나가 광장을 점령을 해줬다. 지난 주일에 종편 MBN이 6개월 업무 정지를 당했다. 그러니까 내년 6개월까지 뭔가 조치가 안 되면 결국은 방송이 폐쇄된다. 그런데 그 방송위원들 사이에 이것이 한 표 차이로 그런 가결을 했다는 겁니다. 뭐 MBN은 보도에 의하면 초기 창업 과정에서 회계상에 여러 문제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MBN이 친정부적 입장을 취해왔다고 생각하고 하는 사람이 많은데 그것마저 제재를 가한다고 하는 것은 마지막 남은 TV조선 채널A를 겨냥한 거 아니냐. 그렇게 해서 스스로 자기 검열을 강화하고 정부 비판의 강도를 떨어뜨리게 하는 것. 여러분 그런 느낌이 없으십니까? 그리고 또 하나 문재인 대통령 3년 반을 넘기는 사이에 아주 현저한 징후는 공중파와 종편에서
코미디 프로가 없어졌다는 겁니다. 코미디 프로가. 전두환 정권 50 때도 공중파에서 전두환 대통령과 그 부인을 희화화하는 코미디, 유명한 그 김형곤의 회장님, 우리 회장님 그 끝에 이순자 여사의 얼굴을 모사하는 그 그대로 허용했어요. 지금은 이 용납이 되지 않습니다. 문재인을 대통령 적극 지지하는 홍위병 부대 대깨문이 그러한 프로그램에 등장하는 코미디언 용납하지 않고, 그들은 공천에도 영향을 미쳐가 금태섭 의원을 완전히 죽여버렸잖아요. 이것은 코미디 프로가 없어졌다는 사실은 아주 상징적인 것이, 이건 완전히 후진국형 언론 환경이라는 걸 이게 그 자체로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집권 세력이 이와 같이 마음대로 편리한 대로 이렇게 밀어붙이는 데는 물론 유약하고 의지 없고 무기력한 저 야당 탓도 있지만은, 그러나 그 야당 넘어 있는 국민의 민심이라는 것 전혀 염두에 두고 있지 않은 것 같아요. 지금 어제 오늘 진행되고 있는 당헌 당규상 지방자치단체장의 중대한 실수로 재보궐선거가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그게는 자당 후보를 내지 않겠다는 당헌 규정이 시퍼렇게 살아있는데, 이낙연 대표가 당헌에 따라서 서울 부산시장 후보를 내지 않는 것이 책임을 다하는 것이 아니라 후보를 내가지고 심판을 받는 것이 책임을 다하는 것이다. 회계 망측한 요설 이렇게 궤변을 쏟아내고, 그러니까 당원들 투표를 하는데 아침 조금 전 방송까지는 아마 압도적으로 당헌 규정을 찬성할 것이다. 그걸 핑계로 대가지고 이제 그 후보를 낼 것 같고, 또 오늘 아침에 민주당 대변인은 너희들은 대통령이 탄핵되고 나서도 너희 당에서 대통령 후보를 낸 일이지 않느냐. 문재인 대통령과 이낙연 대표를 비롯한 정권 핵심부에 대해서 내가 얘기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말끝마다 국민이 4.15 선거에서 우리에게 국정개혁에 중대한 임무를 맡겼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대로 한다. 공수처도 위헌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지금 뚫고 나간다. 이 뚫고 나갈 것 같아요. 틀림없이 그렇게 할 겁니다. 그런데 선거라고 하는 것은 어느 날 하루의 여론조사라는 걸, 그걸 지도자들이, 집권 세력의 지도자들이 명심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42%로 당선됐다는 것은 유효표의 42%고 전체 유권자의 31%야. 그리고 홍준표, 안철수, 유승민 당시 야당 후보 표 합하면 문재인 대통령 표가 많아요. 4.15 선거 때의 총 득표율은 국민의힘 당이 엄청나게 밀리긴 했지만 전체 득표율에서 8% 차이야. 어느 하루의 여론조사 그걸 믿고 눈에 아무것도 보이는 게 없다. 야당도 무기력하니까 아무것도 보이는 게 없다. 그 민심도 보이지 않는 지금 이런 순간에 그대들이 와 있는 것입니다. 58년 12월 24일 60년 3월에 있을 정부통령 선거에 무리하게 이기붕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서 자유당 정권이 획책했던 이런 반역사적, 반법치적, 반국민적 이런 여러 행태를 지금 문재인 대통령과 정권 실세들이 지금 그대들이 하고 있는 걸 거기 한번 비춰보십시오. 저는 유사점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더 두려운 생각을 그대들은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 자유당 정권 때만 하더라도 언론이 공중파도 없고 유튜브도 없을 시절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물리적 폭력으로 이렇게 들이댔지만은 지금은 이게 다양한 언론 통로가 있는데 이 전체를 그대들은 아주 교묘한 방법으로 방송통신위원회를 앞서가지고 교묘한 방법으로 실질적으로 검열하고 억압하고 있다. 이게 무사하게 갈 것인가? 공수처를 무리하게 발족시켜서 과연 얼마나 갈 것인가? 울산시장 사건을 영원히 덮을 수 있을 것인가? 추미애 개혁은 영원히 성공할 수 있을 것인가? 2150명의 검사들의 반발을 영원히 억누를 수 있을 것인가? 민심은 지금 어떻게 요동치고 있는가? 이 모든 것을 지금 엄숙하게 생각할 시간이 왔다고 봅니다. 맹성을 촉구합니다.